안녕하십니까, 놀자 선생입니다. 놀자 선생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50대 중년들이 실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또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또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그런 자격증을 따서서 남미의 볼리비아까지 가셔서 볼리비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쳤던 한 분의 교사분을 이제 모셨습니다. 이분에게 이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은 어떻게 딸 수 있는 것인지, 또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서 어느 나라로 어떻게 또 파견되는 것인지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볼리비아의 코이카 일반 봉사단 소속으로 코차밤바라는 도시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다가 제가 원래 계약은 2년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작년 3월 31일 날 귀국해서 지금은 제주도에서 다시 한국어 교사로 파견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근경입니다. 2019년도에 가신 건가요? 제가 2019년도 5월 2일 날 출국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볼리비아에 있어야 할 상황인데, 계획대로라면 이제 그때 코로나 때문에 전체 저희 코이카 일반 단원들 전체 철수할 때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대충 어떤 건지. 저희 이제 한국어 교사가 지금 한국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국어 교사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외국인을 가르칠 수 있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라고 해서 학사 학위가 따로 있고요. 전국의 대학에 있는 곳은 몇 군데 없고요. 보통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다시 이제 학사 편입을 해서 학위를 따거나 평생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 과정을 배우신 다음에 국가고시를 봐서 자격증을 따거나 하실 수 있는 다른 특수한 오로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 수업을 일단 듣고 일정한 네. 수업 시간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얼마 기간 동안? 저희가 학사 편입을 들어갔을 경우에는 총 52학점이 있고요. 52학점. 그래서 52학점 중에 또 4학점은 실습. 실습은 직접 현장에 가서 교환 작성도 해보고 시강도 해보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나머지 학점 48학점은 온라인 강의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수업을 듣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자격증 시험을 다시 쳐야 되는 거죠? 학사 학위를 하는 경우에는요, 일정한 그 학점 52학점 전 과정을 이수하면 수업을 듣는 과정에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이런 게 다 있어서 따로 시험 국가고시는 없고요.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단기 과정으로 뭐 6개월 정도 수업을 들으시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 3급 시험을 국가고시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한국어 교사 자격증 공부를 할 때 네. 뭐 52학점 이렇게 이수를 해야 네. 되는데 주로 어떤 과목들을 배우게 되나요? 외국어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게 한 3분의 1이고요. 한국어 구조나 한국어 문법에 대한 게 한 3분의 1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한국 문화나 또 한국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지 그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대학교에 주로 어떤 대학교들인가요? 대학으로는 서강대가 있고 서강대. 경희대 있고요. 뭐 지방에 몇 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평생교육원이라 그래가지고 학점은행제가 있어요. 그 학점은행제에서 배우시는 분들이 많죠. 그 1년에 배출되는 한국어 교사들은 10,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충 대강 이렇게 연령대들이 어떻게 되나요?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가 실습할 때 이제 저희 반이 30명이었는데,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초반 이제 그거 한국어 교사를 해서 해외 취업이나 이런 걸 바라시는 분들이 한 8분에서 10분 그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은퇴 앞두신 분들이 거의 이제 반 정도 차지하시고요. 60대 넘으신 분들이 한 5분 있었고요. 거의 한 반 정도는 50 플러스 마이너스이신 분들. 실제로 이제 네. 우리 50대 중년 실직자들이거나 아니면 중년에 퇴직하신 예. 분들이거나 또 제2의 인생 네네. 후반전을 준비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한 해 뭐 한 10,000명이 예. 배출이 되는데 네. 그분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시나요?
아니요. 사실은 가능성은 사실은 많이 없어요. 외국 나가는 게? 네, 외국 나가는 거는 파견이 돼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는 이제 크게 세종학당하고 코이카인데요. 코이카도 이번에 이제 철수할 때 보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이카의 한국어 교사가 거의 1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세종학당은 그보다 더 작아서 전 세계 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해외 파견이 되기는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60 넘어서 하시는 분들은 해외 파견보다는 국내에, 그러니까 한국으로 와 있는 이주자들의 한국어 교육이나 또는 이주자 자녀들, 2세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각 시, 군, 구, 동사무소, 문화센터 같은 곳에도 다문화센터나 이런 곳에 한국어 교육 교실이나 뭐 한국어 강의가 있으면 거기에 일단은 대부분은 자원봉사로 시작을 하시죠. 국내에서 그 이제 이주민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강의를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초반 자원봉사 기간을 시간이 어느 정도 쌓여서 다문화센터의 교수님을 가시고 나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 페이 그 정도를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가 어쩐 생계 유지가 될 정도로 되시려면 교사 자격증 따고 아주 활동을 열심히 4, 5년 동안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실 티오도 사실은 만만치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외국으로 파견되려 그러면 뭐 어느 특정 기관 아까 말씀하셨던 코이카나 이런 데다 신청을 하는 건가요? 네. 자기가? 그러니까 코이카에서 이제 봉사 단원을 뽑을 때 한국어 교사 파트가 따로 있어서 그거 보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나라에 이제 지원을 하시면 서류 심사, 면접, 건강 검진까지 다 끝나고 나서 또 5주 동안 국내 교육을 받으시면 거기에서 패스를 하시면은 봉사단으로 파견되실 수 있고요. 봉사단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굳이 뭐 학사학위나 3급 자격증이 아니고 일반 봉사활동 중에 한국어 교육을 하셨던 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해외로 나가는 방법은 세종학당에서 파견 교사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곳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필수로 필요하시고요. 경력에 따라서 이제 직급하고 월급이 좀 달라지고요. 나머지는 해외 파견을 위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크게 두 가지인데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또 한국어 교사를 모집해서 파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볼리비아라는 나라는 네. 병정 씨께서 그거를 선택을 하신 건가요? 네, 아니면 저는 선택하셨나요? 볼리비아를 선택해서 간 거고요. 그러니까 코이카 봉사단으로 갈 때는 꼭 자기가 선택한 나라가 아니라도 뭐 괜찮습니다 하면 그 외에 다른 나라로도 파견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볼리비아를 선택했고 볼리비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럼 볼리비아라는 나라에 원래 뭐 얼마 기간 동안에 가 있고 이런 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네, 그러니까 기수마다 다른데요. 보통은 이제 제일 단기로는 한국어 교사 같은 경우는 1년으로 뽑는 경우가 있고요. 2년으로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때그때 코이카의 정책에 따라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1년 단위로 가시든지 2년 단위로 가시든지 선택하시면 되고 가서 활동에 별 무리가 없으면 1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합니다.